전쟁이 나면 금이 오른다. 이건 상식이죠? 근데 지금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금 가격이 오히려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1983년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어요.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이 전쟁 중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상황을 깊이 파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금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볼게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요. 이란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목줄 같은 곳이거든요. 탱커 통행량이 70% 급감했고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 결과 브렌트유가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어요. 4년 만에 100달러를 돌파한 거죠. 이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에너지 공급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정도 전쟁이면 금이 폭등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금 가격은 1월 29일 사상 최고가 온스당 5,595달러를 찍은 뒤로 지금 4,400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약 20% 하락입니다. 이걸 월가에서는 지정학적 역설, 영어로 Geopolitical Parado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금을 죽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건데요.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깨우고 인플레이션이 금을 죽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126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폭발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뜰 것 같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연준은 3월에도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금은 이자를 안 주는 자산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을 들고 있는 기회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자자 한 푼 안 주는 금을 왜 들고 있겠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뛰고 인플레이션이 뛰니까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가 높으니까 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간접적으로 금을 죽이는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달러 강세입니다. 진짜 안전자산은 금이 아니라 달러였어요. 전쟁 공포가 커지면 돈이 어디로 갈까요? 금이 아니라 달러로 갑니다. 달러 인덱스가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느끼면 가장 먼저 달러를 사거든요. 미국 국채와 달러 캐시가 금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과 달러는 기본적으로 역외관계예요.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 이유, 유동성 위기입니다. 금이 안전자산에서 현금 조달 수단으로 변했어요. 이번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잖아요. 주식에서 큰 손실이 나면 투자자들은 뭘 할까요? 남아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팔기 쉬운 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요. 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금이 64%나 올랐거든요. 이익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겸해서 금을 파는 거예요.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유동성 확보 수단. 쉽게 말해 현금 인출기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이유, 역사적 패턴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금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금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패닉셀링과 유동성 위기가 먼저 오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실물 인플레이션이 체감될 때 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과도기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에 투자하려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첫 번째, GLD SPDR 골드 ETF입니다. 운용자산 1,76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금 ETF예요. 금 현물 가격을 그대로 추종합니다. 현재 주가는 404달러. 1월 고점 대비 약 20% 빠진 상태입니다. 2025년에 64% 올랐으니까 지금 가격은 작년 9월쯤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전쟁이 끝나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금 가격 반등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가장 심플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NEM 뉴몬트입니다. 세계 최대 금 생산 기업이에요. 금광주의 매력은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금 가격이 10% 오르면 금광기업의 이익은 20에서 30% 뛸 수 있어요. 채굴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데 금 판매 가격만 올라가니까요. 뉴몬트의 온스당 총 생산 비용이 약 1,400달러 수준인데 지금 금 가격이 4,400달러니까 마진은 여전히 넉넉합니다. 금 가격 반등에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 RGLD 로얄골드입니다.
이 회사는 직접 금을 캐지 않아요. 로열티와 스트리밍 모델로 금광 기업들한테 채굴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거든요. 현재 주가 215달러, 월가 목표가 중앙값이 340달러로 58%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올해 예상이익 성장률도 52.9%로 매우 높아요. 직접 채굴을 안 하니까 운영 리스크가 낮고 금 가격 상승의 수혜는 그대로 받는 구조예요. 금광주 중에서 가장 방어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이 빠지는 건 금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만든 인플레이션 공포가 금리 인하 기대를 무너뜨렸고 달러 강세와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연기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만약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유가가 안정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금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금 현물 추종을 원하면 GLD, 반등 시 레버리지 효과를 원하면 NEM, 방어적이면서도 금 노출을 원하면 RGLD가 각각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입니다. 분할 매수가 핵심이에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가격대별로 나눠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 속에서 금이 하락하는 역설적인 이유와 그 의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전쟁의 또 다른 수혜 섹터, 방산주에 대해 깊이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 테마를 깊이 파는 투자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